한 장 넘기면 그 원의 방정식 얘기 나옵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 2학기 내용 중에 이제 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방정식도 방정식 진짜 중요한데 그 원의 성질 내용을 모르시면 이거 문제 못 풉니다. 결국에. 알겠죠? 원의 성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 과정 자체가 정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원의 정의부터 좀 진행할게요. 첫 번째, 너네 이제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원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라고 따졌을 때 주제는 제가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어떤 걸 원이라고 합니까? 오케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임이니까 뭐 대충 이제 원 잡으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자체를 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는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그거 활용할게요. 점을 일반적으로는 제가 여기 중심을 여기 A, B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A, 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점을 X, Y라고 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항상 반지름 R로서 같다. 이걸 갖다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냐? 자, 순서를 잡아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X, Y라는 이 점은 누구로부터 거리? A, B,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R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걸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유도 과정은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 봐봐. 루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돼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R이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쓰지 않고 루트를 없애서 써요. 보통. 알겠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면 양변 제곱을 하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X, Y를 만족하는 식은 현재 얘라는 거 이해되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끝이야. 유도 과정 끝. 이거 원의 방정식.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잘 봐요. 요식 상태를 갖다 보게 되면 현재 너네 이거 봐봐.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붙이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식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얘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제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초반에 조금 헷갈려하는데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따라서 이게 식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 이거 표준형입니다. 이 식 형태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은 무조건 두 개로 푼다. 알겠지? 중심, 반지름. 원은 무조건 두 가지 요소로 풉니다. 중심과 반지름.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이거 보고. 그렇지. A, B. 약간 뭐랑 비슷하지? 약간 이차함수 표준형 딱 붙인 다음에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랑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 얼마입니까? R. 요거 보고 R. 여기 만약에 16 들어가 있으면 반지름이 얼마야? 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너희들 생각을 조금만 해봐. 여기는 무조건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값이 음수일 수 있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R 제곱의 값의 이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쪽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항상 0보다 커야지 얘가 원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이 우변의 값이 0보다 크지 않을 때에는 걔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얘가 원의 조건이에요. 알겠죠? 얘가 자 원이 될 수 있는 원의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개념적으로는 저 우변에 있는 R제곱의 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저걸 원이라고 부릅니다. 0도 안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0인 건 말이 안 되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자, 이 식 보면 중심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반지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중심 예고 반지름 예면 식 이렇게 세워진다. 양방향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식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얘를 완전 제곱을 풀어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식. 이걸 완전 제곱으로 풀면 내린 차순 정리했을 때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저런 형태가 이제 이건 원을 뜻하는 식 중에서 이걸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형은 그냥 전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형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다분하지. 수학에서 어떤 식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뭘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야? 이건 무조건 그렇지. 그래프적인 부분 요소를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형인데 너네 그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 x에 대한 완제 고치기,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고치기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그 과정이 간혹 가다가 연산 문제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 기준으로 그 3번의 내용을 외우는 건 아니다. 알겠지? 3번 내용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일반형일 때 뭐 중심이 뭐 마이너스 2분의 a, 뭐 마이너스 2분의 b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뭐 2분의 루트에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건 뭐라고?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뭐로 바꾼다가 핵심이야. 표준형으로 바꾼다가 핵심이야. 알겠지? 표준형 바꾼 다음에 중심하고 반지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죠? 알겠어? 이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중심 반지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참고로 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왜 중요하게 조금 여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 이 얘를 보게 되면 얘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3개 필요해요. 첫 번째, 중심의 x좌표를 뜻하는 그 문자에 대한 미지수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미지수 하나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 좌표만 나타내는데 미지수가 이미 2개가 소요가 돼. 거기다가 반지름 길이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총 3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지면 문제풀이가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지수 개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보는 거야.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다. 알겠지? 졸면 안 된다. 졸고 나서 책 보고 공부하는 애들 니네 진짜 공부 나중에 가면 못해. 알겠지? 졸고 나서 집 가서 내용 모르겠으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우리나라 수학책은 정말 불친절한 책이에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수학책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지? 수업 들어. 집중해. 알겠지? 설명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당신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지? 졸지 말고 들어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상황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 X축에 접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X축에서 접하죠? 기본적으로 너네들 3학년 2학기에서 뭐 배웠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 접하는 상황이면 여기가 접점이죠. 접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중심하고 접점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연결하고 뭘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2가지 체크하셔야 돼. 수직 수직, 반지름 2가지 체크하게 돼 있어. 알겠지? 이건 기본적인 그냥 사람이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사람이면 해야 되는 것들이야. 접점 만나면 상황, 접점 만나면 2가지 체크하십니다. 수직 플러스 반지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기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 맞죠? 이런 상황입니다. 식 한번 세워볼까? 이게 식이 굉장히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중심의 y좌표를 뭐로 쓸 수 있다? r로 쓸 수 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중심의 y좌표를 r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일단 자동적으로 하나 줄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식을 세우시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여기가 r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반지는 그대로 r제곱이에요. 이 미지수 하나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해됐나? 어렵지 않지? 맞아? 뭐 하나 더 해줘야 되나? Y축도 한번 해볼까? Y축에 접하는 것도 해드려요. 이렇게. 이때는 뭐가 R이겠어요? 그치? 중심의 X좌표가 R이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식이 어떻게 세워져? X-R 제곱 이렇게 세워지겠지. 중심 좌표 때문에 그냥 플러스 여기 그냥 B라고 잡으면 Y-B의 제곱는 R 제곱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냥 얘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는 일단 미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게 정말 특수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거 따로따로 출제되는 거는 잘 안 나오고요. 동시에 접하는 게 나와요. 동시에 접. 그러면 이제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보면은 내가 나머지는 그냥 좌표에 약간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체크 안 하고요. 1사분면 쪽으로만 체크해 드릴게요. 알바이? 자, 만약에 이런 쪽으로 둘 다 접해. 여기도 접하고 얘도 접해. X축, Y축 둘 다 접하는 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식이 세워지겠어요?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그림에서는 니들이 더 체크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심이 어디 위에 놓여져 있다는. 1사분면 당연한 거 말고. 잘 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종류가 나오겠죠? 뭐 왼쪽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원들이 갖는 궁극적인 특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식이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맞지? 그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잘 봐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들의 핵심은 뭐냐? 중심 좌표가 어디 위에 무조건 놓일 수밖에 없다. Yx라는 직선 위에 무조건 중심 좌표가 놓일 수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라면 1, 3,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는 중심이 당연히 Yx 위에 있을 거고 2, 4분면, 4, 4분면에서 접하는 케이스는 그렇죠. 중심이 여기랑 여기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X 위에 놓여져 있겠죠. 이해되셨나?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Y축, X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놓여 있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무조건 놓이게 된다. 이 사실을 챙겨야 됩니다. 알겠죠?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 풀이할 때는. 알겠지? 그것만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너네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기억나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근데 그 방정식을 K에 관해서 내림차순 뭐 이런 식으로 세웠었죠. 근데 그 식의 약간 취지는 뭐였죠? 왜 그렇게 풀지? 뭐를 구하지 않고? 그렇지.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 즉 교점을 구하지 않고 식을 세울 수 있다가 핵심이지. 맞지? 집중하고 있는 거 맞니?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직선보다도 원 쪽이 조금 더 내용이 중요해. 알겠지? 이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갖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이것도 똑같이 세울 것 같은데 봐봐.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원과 원이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고려하냐면 원과 원이 만나는 상황은 교점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고려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상황은 이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항상 고려하는 상황이야. 이해됐죠?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원과 원이 만나는 상황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의 핵심 기출 문제는 다 공통현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공통현. 저 공통현이 핵심이라고. 주제가. 알겠지? 그래서 상황을 설명한다. 원이 몇 개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두 개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원을 두 개를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너네 교재에서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냥 일반형으로 그냥 표현이 돼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일단 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여기 개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프라임으로 갈게요. x 더하기 b 프라임의 y 더하기 c는요.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일단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똑같이 세우면 돼. 원리는 똑같아. 자, 첫 번째 식에다가 그냥 어떤 문자를 도입해서 K라는 문자를 도입해서 두 번째 원의 식을 갖다가 안쪽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쓰면 두 원의 교점을 현재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너는 이 조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에 이걸 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식을 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K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여기 체크해라. 너네 교재에도 적혀 있을 거거든. 애초에 그냥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걸 원이라고 나타내고 싶으면
저 K 값이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알겠지? 그래도 상황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과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상황. 알겠지?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2차 항들 있죠. 얘가 서로 계산이 돼서 소거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항이 살아남겠지. 그러면 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상황은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죠. 기본적으로 2차 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몇 차만 남냐면 1차만 계산돼서 남아요. 우린 그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따라서 이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 때는 의미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몇 개 나와? 엄청 많이 나와. 맞지?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엄청 많이 나와.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메커니즘 알려드렸죠. K 값이 상수가 하나가 결정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야. 근데 원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되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한두 개겠냐고요. 엄청 많다 이거야. 이해되지? 뭐 반대편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해되지? 맞아?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야. 야, 이렇게 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뭘까? 저게 지름. 이 공통점 자체가 지름. 그렇지, 지름이 되는 거지.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지? 이 공통연의 길이 자체가 지름이 되는 케이스가 보통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가장 작은 원이 됩니다. 이해되죠? 이 공통현이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작은 원이겠죠.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해됐나? 그래서 K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원이 하나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설명됐지?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직선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저게 공통현이 나오게 돼요. 알겠지?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알겠지?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의 제목이 뭐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읽을 거예요. 이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빼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에서 원을 뭐 한다? 뺀다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나 얘랑 얘 공통현 방정식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게 공통연의 방정식. 알겠죠? 기본적으로 공통연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의 기출이 가장 많이 되는 원의 방정식 소재입니다. 알겠죠? 요거 잘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설명 충분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르친 거 세 개예요. 첫 번째, 자, 원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표준형이에요. 뭘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풀어서 쓰면 일반형인데 보통은 일반형 풀 때는 니들이 반대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이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중심하고 반지름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쪽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좌표축에 평행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 하나를 줄여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소재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 요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어디 직선 위에 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다. 요게 조금 핵심적인 성질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원과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K의 조건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뭐라고? K 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결정된다. 근데 그것도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이 공통연의 길이가 지름으로서 이제 갖는 이 초록색깔 원이 있죠. 이게 또 잘 나와 시험에.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직선 쪽으로 만약에 물어본다고 치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때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알겠죠?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원에서 원을 모았다? 그렇지, 뺀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에서 원을 빼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또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 문제 상황이 분명히 이거야. 원과 원이 만나.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이름은 현이라고 부르는 직선이에요. 그럼 현의 이제 관점에서 낼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야? 당연히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2등분으로 똑 잘라준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낼 수 있는 소재는 많겠지. 이해됐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무슨 고라스? 당연히 피타고라스일 거고. 이해됐죠? 이게 4학년 2학기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어느 평면 위에 올라가서 다시 문제가 나온다? 좌표 평면 위에 올라가서 다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이 절반의 길이를 구해서 몇 배 해야 돼? 당연히 2배 하는 것밖에 없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반지름 길이 주어질 거고요. 맞죠? 반지름 길이는 기본적으로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니까 니들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이 길이 아니겠냐? 근데 이 길이를 찾는 방법이 뭐겠어? 앞에서 배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나요? 대부분의 문제 풀이는 내가 설명했던 거 안에서 끝나. 알겠지? 됐어요?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뒤쪽에 유형 볼게요. 쭉 넘겨봐. 저 반지름이 아니죠. 어디요? 직선과 아니 그 점과 직선 사이 요거요? 그럼 반지름 당연히 아니죠. 현이잖아, 현. 원으로 치면은 왼쪽 원만 빼면 이런 그림이잖아. 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심에서 이 거리 구하는 거야, 이 거리. 이 뜻이야. 자, 하나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 사이에 이제 위치 관계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교점 자체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은, 교점 좌표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은 두 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거를 푸는 방식 자체가 2차식이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이 구조가 2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마지막에 만나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x값이 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래 0보다 크다. 이걸 풀게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판별식 보통 이용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위쪽 풀이는 쓸모가 없어요. 이해됐나? 다시 위쪽 풀이 과정은 쓸모가 없다잉.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풀이는 쓸모가 없다잉. 너무 느려. 알겠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체크를 하게 되냐면 무조건 이걸 활용하게 돼 있어. 두 번째 거에다가 별표 하나 쳐. 무조건 원과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는 무조건 두 번째 걸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별식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판별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이 너무 느려요. 알겠죠? 방정식 풀고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뽑아낸 다음에 판별식 또 계산해야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 느리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통 위치 관계를 확인하냐? 당연히 원하고 직선이 나올 때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몇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몇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체크할 때 진짜 쉬운 방법이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비교하는 게 가장 쉽다고. 알겠지? 왜? 우리는 무슨 공식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을 써서 이 거리를 잰다고. 근데 그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랑 뭐랑 비교해? 그렇지,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거야. 이해됐나? 봐봐, 얘가 반지름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저 빨간색 길이랑 요 노란색 길이를 비교해봐. 누가 더 길어? 당연히 반지름이 더 길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한 이 거리를 보통 d라고 놓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저 d를 찾아요. 근데 저 d값이 만약에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 반지름 길이보다 작다라는 뜻은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나?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됐을까요? 두 번째, 내가 구한 이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랑 완전히 똑같아. 그럼 무슨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그게 접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나? 그럼 저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네, 한 개가 나온다. 그리고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한 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 현재 길이가 현재 긴 상황이죠. 이러면 안 만나요. 무슨 말인지 되죠? 출제율은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 이건 안 나와 시험에. 알겠지? 원과 직선이 기본적으로 안 만나는 건 문제화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단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계산해봤더니 그냥 D가 더 크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오케이? 이런 경우는 할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할선. 두 번째, 만약에 D를 찾았는데 이게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 이러면 우린 이걸 접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접선인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R보다 컸을 때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접하는 경우랑 두 점 만나기. 두 점 만나기는 당연히 물어볼 게 뭐라고? 두 점 만나기 소재는 얘라 이게. 알겠지? 요 공통현의 길이 또는 반대로 공통현의 길이를 주어놓고 뭘 구하라고?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절대로 판별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일단은 접선방정식은 일단 잠깐 한 턴 쉽게 문제를 일단 먼저 보고 올게요. 접선방정식은 또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이제 호흡이 한참 길어야 돼요. 알겠죠? 호흡이 한참 길어야 되니까 일단은 뒤쪽에 유형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접선방정식 전에 끊을게. 알겠지? 접선방정식 전에 끊을게. 오늘 접선까지 얘기하면 너네 머리 터집니다. 알겠죠? 안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접선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요. 웬만하면. 알겠지? 자, 제가 유형 1번부터 조금 체크를 해드릴 건데 그냥 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알겠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게 이 식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계산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알겠지? 자, 251번부터 봐봐. 지금 상황 자체를 그냥 이해해볼게.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야. 알겠지? 상황만 이해시켜드릴게. 자, 두 점을 갖다가 이은 성분 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상황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좀 나타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1,-4 이 정도 A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4예요 현재. 자, 그 다음에 B는 4,5입니다. 4,5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한번 찍혀본다고 일단 이제 가정을 하고 4,5 이렇게. 자, 현재 문제에서는 이 A, B를 2대1로 내분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선분 A, B 이렇게 있을 때 뭐 대략적으로 2대1 내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등분이고요. 3등분을 딱 쪼갠 다음에 2대1 내분이니까 자, 작도에 보면 이렇게 찍히는 이 점을 갖다 뜻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인 거야. 자,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한대. 이 점을 갖다가 구해달라는 거지. 결국 내분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는, 이 A를 갖다가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목표는 뭐냐면 여기가 중심인 거 맞습니까? 여기가 중심이고 A를 지나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됐나? 저 원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된다?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무슨 좌표? 중심 좌표. 오케이, 두 가지 찾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내분 공식으로 이 점 좌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뭘 찾아? 반지름 길이를 찾으면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을까? 제가 계산 따로 안 해드려도 되죠? 계산 너네들이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중심 좌표 찾아야 되고 반지름 길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유형 2번입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방정식. 뭐 비슷하게 앞쪽에서 좌표 평면 할 때 또 풀어봤을 건데,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너네들 중심 좌표가 아니라 y축 위에 있다라는 건 중심 좌표를 어떤 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뜻이야? 중심 좌표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중심이 어떻게 놓여져야지 맞아? 0, B 뭐 요런 형태로 놔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갖다가 지나는 원.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그냥 세우는 거야. 식을. 자, x제곱 맞습니까?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요. 더하기 y-b의 제곱 그리고 모르니까 r제곱. 그럼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해됐나? 그럼 식을 두 개 뽑으면 되는데 하필 지나는 점을 몇 개 줘? 그렇지. 하필 두 개 줘.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어라 이 뜻이야. 마이너스 4,1을 갖다가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3,0을 갖다가 지나야 하니까 두 개의 점을 점좌표 대입으로 식을 두 개 뽑아서 두 개 연립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번, 2번 연립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 이해됐나? 그러면은 요거 연립하게 되면 B값 구하고 R값도 다 찾아지겠죠. 그럼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길이 해석하시면 되겠지. 괜찮을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이거 첫 번째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6 더하기 1-b의 전체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거 넣어볼게요. 3,0 집어넣으면 자 9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이 r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가간법 사용해서 r제곱을 지우는 방향으로 푸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 결국 얘랑 같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6에서 9 빼시면 일단 얼마 나오냐면 7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b제곱만 날아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2b 플러스 1 그리고 무려는 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2b 값이 8이기 때문에 b는 일단 4 나오고요. 자, b값이 4니까 여기다가 훅 집어넣으면 이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좌변이 25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r값은 5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기억, 니은, 딩세 확인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이에요. 260번.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원인데 너무 이런 유형을 나누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알겠지? 우리가 유형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그냥 상황을 인지하시고 결국엔 원의 방정식을 뽑아야 된다는 거는 중심 반지름이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했을 때 그냥 뭐겠어? 그냥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 두 점을 양끝에 점을 연결한 이 선을 지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두 점의 무슨 점이? 중점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중점 자체가 원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 거리 자체가 뭐가 된다? 점과 점 사이 지름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이 문제야. 알겠지? 됐죠? 상황을 이해하고 구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뭐였지? 중심하고 반지름 두 가지를 구한다는 게 공통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형을 갖다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알겠죠? 우리의 목적은 중심하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일단 뭐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다음에 5,1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그러면 이것의 중점이 자, 현재 중심이 될 거니까 자, 중심좌표 빠르게 뽑아보시면 평균입니다. 평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 그렇지 마이너스 3 이게 중심좌표예요. 그럼 뭐만 필요한 거야? 반지름만 필요한 건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하면 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5 빼기 66이 36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8 빼면 얼마죠? 8은 7 빼면 8이죠. 8 플러스 8, 8, 64 어차피 6, 8, 10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차피 6, 8, 10 나온다고 상황이 따라서 요거의 루트가 길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름의 길이 자체가 10 나오는 거 맞습니까? 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반지름 뭐로 써야 돼? 5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름의 길이가 되고요. 자 이게 지름이니까 자 반지름 R값은 5로 사용하셔야 돼. 그럼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식 세울 수 있냐 이 뜻이야.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식 세운다고 치면 어떻게 세우면 돼? X 중심 보시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0 그렇지 25 또는 그냥 5의 제곱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편하게 쓰세요. 알겠죠? 자 따라서 A값은 얼마다? 2다. B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R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들아, 이거는 계산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체는 이거 그냥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이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약간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는 유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귀찮은 유형이지만 세 점 좌표를 대입해서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미지수를 놔야 돼. 알겠지? 이게 미지수 놓고 출발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뭐 어떻게 풀 수 있냐? 지나는 원의 넓이. 아, 이거 문제 상황이 조금 다르네. 조금 다르네. 알겠지? 얘 일반적으로는 풀이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잘 봐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직선의 식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이라고 세우고 미지수 3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 3개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입할 수 있는 점좌표가 3개야. 맞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1, 0 있죠? 이거 3개를 싹 다 집어넣어서 자, 식 3개 뽑고 식 3개를 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일반적인 풀이 과정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거에 넓이? 원인 그렇지. 어떤 원이냐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 아니겠어?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얘를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러면 문제풀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알겠지? 이러면 외접원인 상황은 문제풀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칠판 잘 듣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원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야?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여기 중심이 딱 모여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한 꼭지점까지 거리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나 같으면 이 점에 좌표를 찾는 게 빠르겠습니다. 그럼 외심 좌표 찾는 방법이 뭐였지? 이제 이거 방법이 두 가지야. 수직이등분, 교점을 찾으셔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이 있었지. 그렇지.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자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좌표를 뭐라고 놓고 출발? x, y라고 놓고 출발하시고 풀이 방법은 당연히 AP랑 BP랑 CP의 길이가 모조리 다 똑같다.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제곱이 똑같다 이렇게 풀죠. 얘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A는 B는 식골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두 개씩 푼다. 두 개씩 맞죠? 두 개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두 개 이렇게 풀던지 알아서 푼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y를 찾으면 무슨 좌표가 나온다?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외심 좌표가 나오면요, 그 외심 좌표랑 세 점 중에 하나 골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옵니다. 몇 가지 이해됐죠? 그럼 그 반지름 길이 나오면 끝났지. 파이 r 제곱 하시면 되니까. 풀이 과정 이해돼?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식은 맞는데 문제의 상황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방식이나 효율적인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 읽고 좌표 평면의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도형의 방정식은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정리 한 번만 해볼까? 우리 배웠던 거. 외심좌표 어떻게 구했죠?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방금 체크해드렸던 거 이게 사실 가장 빨라.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두 개 구해서 교점 찾아도 사실 빠르긴 한데 좀 번거로워요.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점 좌표 찾아내야 되고 기울기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부의 외심 좌표를 P라고 두고 뭘 푸냐면 P를 둘 때는 그냥 x, y라고 보통 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풀 때는 AP의 제곱이 BP의 제곱과 CP의 제곱이 다 같다. 이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풉니다. 그래서 외심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수직 2등분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두 가지 조건의 체크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지. 수직 2등분선 방정식은 당연히 무슨 조건? 중점 조건과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가지고 푼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풀이 과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렇게 가서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지? 기본적으로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이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무슨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렇지,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된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중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지나는 점을 준 거고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를 통해서 기울기를 찾으란 말이죠. 이해됐죠? 다른 방법도 있었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약간 자취의 방정식 쪽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 수직이등분선을 만족하는 이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들은 x, y 이 점들은 어디까지 거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A와 B 쪽으로 거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뭘 푸는 거죠? AP의 길이의 제곱과 BP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이해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같은 경우는 AP 제곱은 BP 제곱. 당연히 여기 P를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이제 점좌표로 나야 되기 때문에 x, y라고 잡아야 되는 게 맞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걸 풀게 되면 뭘 얻게 돼?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게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문제 상황마다 얘가 편할지는 달라요. 됐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각이등분선 방정식 기억나나? 각이등분 방정식. 좀 복습하는 거야. 성질이 뭐였죠? 일단 직선이 두 개가 만날 때 생기는 이 네 개의 각을 뭐라고 부르죠? 교각. 교각. 오케이. 그 교각 중에 특별히 마주보고 있는 각을 뭐라고 부르지? 막복지각. 막복지각은 어떻다? 같다. 크기가 똑같다. 그죠? 그럼 봐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지? 안쪽에 작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얘고요. 위쪽에 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성질을 알아요? 이게 각인분이다 보니까 이게 XX 동그라미 이렇게 짜게지죠? 그러면 X 플러스 동그라미가 몇 도니까? 그렇지. 수직이니까 각이등분선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오고 무조건 그 두 개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수직 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 성질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합니다. 알겠죠? 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을 가지고 푼다고. 우리 이거 어떻게 했지?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가지고 풀었죠. 이게 특징이죠. 그럼 각이등분선은 어떤 게 특징이겠어요? 이 각이등분선 위의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무조건 똑같다. 그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문제 푼다고 했지. 즉 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고 x, y 이 직선식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걸로 문제를 푼다. 그걸로 각이등분선 방정식 푼다.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지 얘들아? 보통 문제 풀면 루트분의 절대값이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나?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당연히 뭐지? 양변? 그렇지. 양변 제곱으로 자 제곱해서 문제를 푼다. 그럼 2차 방정식 나와요. 몇 가지 됐죠? 여기까지 과정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외신좌표는 기본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은 이거 너무 기본이야. 오케이? 여기 각이등분선 방정식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각이등분선 방정식은 뭐 중요하긴 한데 사실 너무 이 문제 한정으로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건 불가능해. 근데 문제는 각이 이등분된다는 성질은 사실 이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보다도 도형 내부에서 이게 훨씬 많이 사용되죠.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각이등분선 이런 경우 여기서의 내각이등분선의 성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A, B일 때 이게 몇 대 몇이다. 그렇지. 이게 A 대 B라고 하는 것이 기출에는 훨씬 많아.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 이 점이 이 두 점의 A 대 B 무슨 점이다? 내분점이다. 이게 기출이 훨씬 잘 됐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도 이제 도형 내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을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앞쪽도 조금 복습을 해드렸어. 됐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는 얘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외신좌표를 찾아서 그냥 반지름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외심 찾는 방법으로 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5번은 얘들아 원의 방정식 되기 위한 조건이었지. 이거 뭐였냐면 이거였어. 얘들아 봐봐. 원의 방정식은 식이 항상 묶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오른쪽에 우변의 값이 얘가 이 R 값이 양수가 아니면 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원의 조건이에요. 됐나?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 주어진 식 보세요. 이건 쉽다. 이거는 주어진 식을 갖다 봤을 때 반지름 길이 보여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입니다. 왜요? 식의 형태가 무슨 형이니까? 일반형이니까. 그러면 반지름 길이 알아야 되니까 뭘로 고쳐? 그렇지, 표준형으로 고쳐. 그럼 잘 봐. 너네들 표준형 고치는 게 또 이게 약간 개인마다 약간 식에 약간 식정리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정리할게요. 이거 맞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식 조건 쓰는 거 맞죠? 맞아요? 절반 제곱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거의 절반의 제곱. 그럼 뭐겠어요? A제곱 맞습니까? 근데 이건 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지 맞는 거죠. 이해됐나? 두 번째 여기 볼게. 여기 절반이 2A입니다. 제곱하면 4A 제곱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등식의 성질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된다고. 됐어? 저쪽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된다. 반지름 쪽.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요. 자, 5a 제곱 5로 묶이겠네. 그지? 5로 묶여서 5a 제곱 빼기 5니까 5에 자 a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r 제곱의 값이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자, 따라서 자, a 제곱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a가 1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안 되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거 또는 이에요. 이렇게 4번에 보이죠. 4번. 조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r제곱이 이제 우변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네, 이거 물어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x축, y축 접하는 원의 방정식 유형 6번인데요. 자, y축에 접하는 원 이거 따로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가 자 272번 문제 보고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 줄 때 편하게 표준형으로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줬는데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다는 조건을 갖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체크해 드릴 건 없고요. 그 제가 275번 같은 것만 조금 체크해 드리면 일단 너희들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 275번 문제 잠깐 볼게요. 대표 문제 안 보고 275번 문제 기본적으로 4,2 4,2랑 4,2 요 정도 잡아볼게. 4,2랑 그 다음에 2,0 2,0이 여기거든요. 2,0 이 두 점을 갖다가 지나고 조건이 이거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봐 보이는 게 하나가 있지. y축이니까 여기에 접해야 되는 건데 이 두 점을 지나려면 기본적으로 원이 어떻게 생겨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해돼? 엄청 큰 것도 있어. 이것도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 길이 합이니까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 중심이 있을 거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뭐겠어?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요 길이 두 개 합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됐나? 항상 문제 풀 때 계산으로만 따다다닥 가지 마시고 좌표 평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유형 하나만 더 보자. 어디까지 가야 돼? 숙제가 엄청 많은데.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 될 때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유형 7번 쪽 설명할게요. X축, Y축의 동시적. 요거 시험에 기출 잘 된다 그랬잖아요. 4,2를 지나고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이다. 얘들아, 문제가 친절해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원래는 그림 안 줘. 실전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네가 그려서 파악하게끔 나와요. 문제는. 지금은 친절해서 문제의 그림을 주는데 원래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찾으세요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겠어? 그냥 식세워서 가는 거죠. 자, 1사분면의 원들 맞습니까? 그러면 C 어떻게 세우면 돼요?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게 지금 다 중심이 1사분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죠? 4,2를 갖다가 지납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쓱. 그럼 어차피 문자 하나밖에 없어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안 할게. 쉬워. R 구하시면 돼요. R 2개 나와요. 이거 풀면 이제 원의 중심 좌표 나옵니다. 얘들아, 원의 중심 좌표 지금 이렇게씩 세웠으니까 R이 중심 좌표다. 근데 R 값이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 좌표가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280번 설명하고 싶어. 280번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280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문제는 맞는데 식을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힌트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중심이 직선 3x 플러스 2y는 10. 지금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힌트 때문이에요. 그럼 봐봐, 너네들은 어떤 정보 사실을 알아? Y.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X축하고 Y축의 동시접이기 때문에 동시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심 좌표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놓여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 좌표를 구할 때는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녀석의 교점에 중심이 찍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연립하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 상황 다 가능하니까. 이 문제 이해됐나 지금 이거? 중심이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80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직선 위에 놓인 조건 같은 경우는 위쪽 형태로 문제풀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밑에 연방을 풀어서 중심 좌표를 먼저 찾게 되어 있다. Y는 마이너스 X랑 유니방정식 어떻게 필요한 것만 하면 돼. 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1사분면에 지금 이 문제는 얘만 풀면 되는 거죠. 제가 일반적인 걸 갖다 적어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다 체크하는 게 맞겠지. 지금 이 문제는 저 직선의 형태가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단 음수잖아요, 그지?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5잖아요. 맞아? 그럼 이거 맞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심이 놓일 수 있는 위치 자체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다는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이걸 풀 필요는 없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 풀면 중심이 여기 찍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풀면 중심이 여기 찍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이 두 개가 맞아. 이렇게 동시접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동시접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디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1사분면으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얘만 풀면 된다는 의미예요.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찍히는 게 맞고. 정리 괜찮죠?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하나만 더 보자. 자, 유형 8번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자, 점과 원의 위의 점피에 대해서 3분 AP의 길이의 최대값. 이거 조금 중요해 상황 얘들아. 이거 별표 하나 쳐봐. 문제 상황 먼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은 이렇게 합니다. 원이 주어지고요. 원 맞죠? 원 안 가고도 원으로 가야 돼. 원이야. 됐어?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을 줘.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이 점과 원 위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원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됐나? 그리고 물어보는 건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당연히 중심 지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요 직선이 핵심 직선입니다. 중심 지났습니다. 초록색 길이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원 위의 점 중에 여기 찍혔을 때가 이 길이가 최대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3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지날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게 최소가. 초록색 요 길이가 최대값. 요게 핵심. 그럼 우리 보통 문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보통 이거 거리를 갖다 찾아 먼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거리를 찾고요. 거리 D라고 할게요. 이렇게 거리를 찾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값은 그 거리 찾은 거에서 반지름을 빼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 요게 R값이니까 요 길이가 R값이니까 그 다음 최대값은 당연히 보겠어. 그렇죠. 그 내가 찾은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물어보는 건 항상 이런 상황밖에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살짝 응용되면 어떤 식으로도 물어보냐면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 가능. 이 문제 상황이 살짝 응용되면 얘를 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줘.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 자, 이렇게 줍니다. 그럼 상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상황 똑같다는 거 이해됐나? 당연히 보겠어.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가 문제 상황이겠지. 이게 살짝 응용되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뭐가 당연히 최소값이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얘입니다. 왼쪽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최대 거리는 당연히 연장 찍혔을 때 여기일 때 이게 최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문제는 저 왼쪽 문제랑 다른 건 뭐야? 이 거리를 구할 때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용되지만 얘는 이 거리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이용된다.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됐죠? 문제 상황은 똑같다는 뜻이.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거는 너네들이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와요. 풀어드리진 않을게.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쉴 때까지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내용 정리해. 알겠지? 내용 정리 한번 쓱 하시고 원의 방정식도 내용 정리 한번 쓱 하시고 어차피 여기 과제로 나갈 거니까 유형을 앞에서부터 조금 천천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43페이지에 이거 AST 한번 쭉 채워보세요. 뭐 잘 되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4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218번 문제부터 쭉 한번 써보십시오. 원의 방정식도 이거 자주 써봐야 익숙해지거든. 자주 써보십시오.